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회 1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없습니다. 직거래가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2번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그렇죠. 대부분 지금 거의 100%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등록관청이 아닌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됐으니까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5번에 보면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정정신청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했죠. 변경신고사항을 보면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하는데 공급가액이나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는 안되고요. 계약 조건이나 기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5번에 있고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오타를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렇게 9가지를 신고합니다. 특히 실입주 여부와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의 경우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죠.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타 고치는 거는.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17번 문제인데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2개네요.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에 시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이 2배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2022년 제33회 시험까지는 법인은 2억,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을 각각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사무소가 2개니까 각각 1억 하면 2억, 주된 사무소 2억 하니까 4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인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X네요. 예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수락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2번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는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기억했죠. 개공,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기억하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는 최근 10년간 3문제 출제됐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치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